입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치과대학교 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저는 앞서 정현숙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 건강검진 항목 중 하나인 구강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가건강검진에 구강건강검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장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또 검진 기간에 치과가 없어서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구강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받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구강검진도 증상이 없을 때부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속 건강은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치아나 잇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씹으면 못 먹죠. 예,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럼 또 다음날 컨디션 안 좋고. 맞습니다. 아프고 영양이 못 맞습니다. 들어오고. 네,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근력과 기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잇몸 질환으로 생긴 만성염증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전신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충치와 잇몸 질환은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그러면은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치료비 부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강 검진 미루지 마시고요. 구강에 생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강검진 받았는데 검사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와서 한 3분에서 5분 사이 있다가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되게 오래 본 거 아니에요? 저는 딱딱딱 하더니 네 가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약간 끝이에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검사가 너무 금방 끝나서 이제 네네.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숙련된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치아 잇몸은 물론 혀와 입안 점막까지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의심되면 추가로 엑스레이 촬영 등을 권해서 내부를 더 자세히 검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 가라고 하는 거면 문제가 없다는 거겠네요. 큰 문제가 없으신 거죠. 예. 용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대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충치가 있는지, 치아가 마모되거나 깨진 곳은 없는지, 치아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에 이상은 없는지 등등 치아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자, 이어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잇몸뼈가 얼마나 소실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치태와 치석 여부를 확인해서 평소 올바른 칫솔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낫지 않는 입안의 궤양이나 점막의 색깔, 모양, 변화 등을 확인을 해서 구강 점막 질환이나 구강암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구강검진은 이렇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만 40세가 되신 분은 생애 한 번 치면 세균맛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치면 세균막이요? 네. 이건 또 어떤? 자, 치면에 있는 세균의 막을 검사하는 치면 세균막 검사는요, 병을 확진하는 검사라기보다는 현재 구강 관리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자, 왼쪽 사진을 봤을 때는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전용 착색제를 치아에 바른 뒤에 물로 가볍게 헹궈내면은요, 자, 오른쪽 사진처럼 치면 세균막이 남아있는 부위에 색이 붉게 또는 푸르게 나타나게 저 됩니다. 구석에 그냥 다 빨갛게 닦이지 꽂혀 않은 있어요. 부분인 거죠. 예. 야, 세균이 있는 부위는 저렇게 빨갛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은 잘 닦이지 않은 부분이다. 칫솔질을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저도 어릴 때 충치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저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고 나서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다 빨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그때부터 양치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균이 많았었구만. 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아에 빨갛게 착색된 범위와 위치를 확인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위와 칫솔질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치아 사이와 잇몸 경계에는 세균막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치아 관리를 위해서 치면 세균막 검사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치과 가면요. 요런 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엑스레이 검사 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것도 좀 국가 검진인가요? 정말 필요한 항목이긴 저거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현재 구강 검진의 기본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 구강 검진에서 이상이 의심되거나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추가로 시행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화면의 그림처럼 치아를 고정하고 기계가 얼굴 주위를 돌면서 방사선 촬영하는 검사 다 해보셨죠? 저 무서워. 무서우세요? 아니 저 하다가 가끔 내 목까지 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제가 가끔 갔다가 이게 용병치만 그런 생각이 돌다가 들어요. 내 목까지 이렇게 돌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이런 생각이 소리가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꽉 물고 있으라 그래서 그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치과는 모든 게 다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치과 치료를 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간혹 방사선이 무서워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파노라마 촬영 시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비교적 적습니다. 자, 장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기간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 양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치, 치주 질환, 사랑니 위치를 확인하거나 턱뼈의 이상, 치아 매복 등 구강 질환이 의심이 되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기본 항목에는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추가로 받았을 때는 좋은 거잖아요. 예. 혹시 이런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치주낭 측정 검사인데요. 치주낭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이 염증과 치석으로 인해서 깊어지면서 세균이 쌓여서 주머니처럼 된 공간을 말합니다. 자, 치석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 자라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치주낭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점점 더 벌어지면서 잇몸은 물론 잇몸뼈까지 손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심할수록 치주낭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깊어졌는지 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서 치주낭의 깊이와 출혈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눈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에서 3mm는 정상이고요. 4mm 이상이면 염증이 진행이 된 상태, 6mm 이상이면은 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쑥 들어가면은 지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6mm면 꽤 깊은데요, 근데요? 아니 저거 보기만 해도 저게 어떻게 집어넣으면 저 자체가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옆에 저는 그리고 저 치과 그 도구는 너무 날카롭고 치과 진짜 무서워하나 보다. 무서워요. 그거 돌릴 때 귀에도 막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지. 그럼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안 아프다고 하신다고. 예, 예쁘게 잘 넣어드리거든요. 치과에서 분들이. 네. 하지만 염증이 심한 분들은 욱신거리거나 시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분들은. 자, 그래도 이 검사를 통해서 치주 질환의 진행 정도와 치조골의 손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이 욱신욱신하거나 간질거리는 증상, 치아가 움직이는 느낌 등등의 치주 질환이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그러게요. 몸이 좀 아프시거나 좀 이렇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검사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검사도 소개해 주시죠. 네, 또 타액 분비 검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타액 분비 검사는 구강 건조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자, 입안이 마르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구강 건조증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노년층의 경우에 있어서 복용하는 약물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 노화 등의 영향으로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침이 부족하면 말하거나 삼키기가 너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충치, 구취, 구내염이 증가하고요. 자,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질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을 자주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거나 마른 음식을 삼키기가 너무 어렵고 밤에 입이 말라서 자주 깨시는 분, 충치가 갑자기 많아지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럼 타액 분비 검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이게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메탄서 뭐 이렇게 뭐 보통 동서남북 할 때 너의 방향은 어디냐, 네 삶은 어디냐, 내가 정해줄게. 저쪽이다. 이렇게 아, 용명 씨처럼 침을 이렇게 뱉긴 해야 평소 되잖아요, 근데.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것처럼 침을 뱉으시면은 검사가 되지 않고요. 그래요? 예. 자, 타액 분비 검사 방법은 비자극성 타액 검사로 음식이나 껌 등의 자극이 없이 일정 시간 동안에 입안에 자연스럽게 고이는 침을 모아서 분비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평소 입안의 기본적인 습도를 유지하는 침이 충분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자극성 타액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자극성 타액 검사는 무설탕 껌이나 파라핀 등을 씹으면서 일정 시간 동안 나오는 침을 모아서 분비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는 타액은요, 소화작용, 삼킴, 발음 등의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침샘이 제대로 반응하는지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강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까요? 네,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시행을 하는지 또 구강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면세균막 검사 대상자는 해당 검사도 가능한지 미리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치과의 치료 이력,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구강 검진 받기 전에 미리미리 평소에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수님 나와 주셨으니까 좀 팁 좀 전해 주시죠. 예. 구강 검진에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으면 당장 아프지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은 경우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무섭고.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무섭다는 이유로 가지 비싸고. 비싸시죠. 근데 안 가실수록 더 비싸집니다. 예. 그래서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나의 노력도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치료나 예방을 미루지 말고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충치, 잇몸 질환 등의 구강 질환이 초기에는 통증이 없을 수 있어서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구강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식사 후에 가능한 바로 양치를 하시되 탄산 음료나 과일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드셨다면 물로 입을 한번 헹구고 적어도 약 30분 뒤에 이를 닦는 것이 좋은데요. 자, 산성 음식은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가 오히려 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분 네네, 이상 다시 이제 산성에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큰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음식물과 치태를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치실,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웃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은 아프기 전부터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구강 검진으로 작은 이상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소 올바른 양치와 치실, 치간 칫솔 사용도 꼭 실천해 주시고요.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잘 먹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리기 위한 힘입니다. 자, 오늘부터 치아 건강도 미루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죠. 예, 자, 우리 감자님의 댓글. 오늘은 지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수업은 출석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구강검진은 항상 패스했는데 교수님께 받으라고 하니, 교수님께서 받으라고 하니 올해는 꼭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영영님, 최근에 치면 세균막 검사를 했는데 받고 나니 제가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민망하던지 검사 안 받았으면 잘못된 칫솔질을 계속하고 있을 뻔했어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가 봐, 칫솔질도. 그래요, 예. 왕눈이님, 나이를 먹어도 치과 가는 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치아가 너무 시리고 아파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죽만 먹고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구강검진도 잘 받고 조금만 아파도 치과 잘 가고 있어요. 시청자 질문,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셔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치아가 없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네. 네, 치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은 필요합니다. 치아가 없더라도 잇몸이 있죠. 이제 구강 점막도 있고요. 자, 틀니를 끼고 계신 할아버지 분께서 이제 잇몸을 누르면서 혹시라도 이제 상처나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잇몸뼈가 모양이 바뀌면서 이제 틀니가 헐거워져서 씹는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틀니 사용 시에 아프거나 헐거우면은 참지 말고 꼭 치과에 가셔서 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 몸을 틀니에 맞추시지 말고 틀니를 내 잇몸에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치아가 없더라도 잇몸과 틀니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